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총선이 이제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선출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피습된 뒤 선거제 논의와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총선도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은 선거를 39일 남긴 3월 초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선거구가 갑자기 바뀐 순천 해령면에서는 결국 선거구민도 아닌 유권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치러야 했습니다. 다시 안심번호를 추출해 여론조사인단을 구성할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총선도 9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은 미지수입니다. 순천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은 연이어 선관위 안대로 빨리 선거구를 확정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이게 지금 21대처럼 그대로 갈 것이라고 하는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등 선거제는 선거 1년 전까지 국회에서 확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19대 총선 44일, 20대 42일, 21대 39일을 남기고서야 겨우 선거제도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은 더 안개 속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뒤 당의 기본적인 운영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은 대표 면담 뒤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병상에서 결정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만큼 결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가 스스로 정한 일정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유권자들과 입지자들은 이번 총선도 깜깜이로 치러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 동구보건소가 임시 이전하면서 진료가 중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KBC 취재 결과 동구청은 의료장비 이전 계획은 물론 필요한 예산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 불편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한 동구청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 광주 동구청 별관입니다. 공사 현장 한가운데에 의료장비가 비닐에 쌓인 채 놓여 있습니다. 의료장비를 옮기지 못하면서 보건소의 진료 행위는 중단됐습니다. 동구청은 별관 보건소 사무실 이전 비용으로 2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장비 이전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보건소는 진료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광주 동구청은 건물 임대료가 비싸 사무실을 빌리지 못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단순히 2, 3만 원이 아니고 또 인테리어를 또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정마음부터 해가지고 전체 다 전기부터 해서 깔아야 되는데. 또 다른 구청도 보건소 진료 행위를 멈춘 경우가 있었다고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식으로 대책 없이 했으니까 우리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건소의 진료 행위 중단으로 하루 평균 50명의 이용객이 발길을 되돌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건증 발급이 필요한 구직자나 한방 진료를 받으려는 어르신들입니다. 진료 중단이 예견됐음에도 이를 강행한 광주 동구청. 구민들의 편의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전라남도의 소상공인 특별 이자 지원 사업이 2년 연속 시행됩니다. 전라남도는 2024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특별 이자 지원 규모를 1,000억 원으로 확정하고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1, 2%대 낮은 금리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올해부터 30억 원 규모의 재기 지원 자금도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자격증 없이 입항하는 선박에 올라 도선 행위를 한 조선소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는 지난 2019년부터 약 2년간 여수시의 한 조선소에서 근무하며 수리를 위해 입항하는 대형 선박에 올라 100회가 넘게 무자격 도선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수리를 위해 입항하는 선박을 도선한 것은 시 운전을 위한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소주에 이어 과실주 출고가가 인하됩니다. 보혜양조는 다음 달부터 과실주와 기타 주류 등에 대해
기준 판매 비율 도입이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오는 16일부터 보혜 복분자주와 매취순 오리지널 등 과실주 전 제품 가격을 5.3%씩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혜는 앞서 소주와 일반 증류주에 대한 기준 판매 비율 결정 이후 지난달 22일 소주 가격을 10.6% 인하했습니다. 이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진도군 의신면 7전리 김응락 씨가 20만 원, 진도군 의신면 침계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향교리 이현승 씨가 5만 원, 향교마을 이장 이남기 씨가 10만 원, 향교마을 주민들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진도군 의신면 활곡리 이정관 씨가 10만 원, 활곡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황모리 박옥수 씨가 5만 원, 황모리 윤상순 씨가 10만 원, 황모마을 박경석 씨가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은 대부분 지역에 겨울비가 내리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 서해안부터 시작돼 5mm 미만의 비를 뿌린 뒤 밤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영하 1도, 담양 영하 3도 등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광주 13도, 완도 15도 등 12도에서 15도 사이로 평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또 비가 그치면서 월요일인 모레부터는 낮 최고 기온이 10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내린 비가 얼면서 도로가 빙판길로 변할 수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주 보훈병원이 오는 2027년까지 주요 의료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확충에 나섭니다. 보훈병원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18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심혈관 센터를 새로 구축하고 수술실과 음압-격리실, 그리고 심폐소생술실 등을 확충해 중증 응급 의료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방보훈병원 최초로 정밀수술이 가능한 로봇 수술센터를 마련해 로봇을 활용한 전립선암 수술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미주 지역 최대 한인마켓인 H마트와 1,000만 달러 규모의 농수산식품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남지사는 뉴욕에서 권중갑 H마트 회장과 전남산 식품의 수출 판로 확대와 현지 맞춤형 품목 육성, 그리고 H마트 입점 제품 다양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K푸드의 본고장인 남도 음식이 미식의 도시로 손꼽히는 뉴욕을 기반으로 세계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대표 쌀 품종인 새청무가 올해도 전국 편의점에 가공식품용으로 공급됩니다. 전남도는 CU 편의점 운영사인 BGF 리테일과 공급 협약을 맺고 올해 새청무쌀 13,000여 톤을 도시락과 김밥용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청무쌀은 신동진 쌀과 청무쌀의 장점을 모아 전남도에서 육종한 품종으로 밥을 지으면 찰기가 돌고 윤기가 흘러 도시락이나 삼각김밥은 물론 학교 급식용으로도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한 2,000제곱미터 이내 규모의 지역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으며 정보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 경영 현대화와 홍보 마케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